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늘은 굉장히 편하게 카메라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저스트 수다 영상입니다. 메이크업 안 하고요, 뭐 하울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 보고 여러분들이랑 수다만 떨 거예요. 약간 저 혼자 라이브 하는 기분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영상을 찍기 앞서서 오늘 영상은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영상 분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겨우시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상관없답니다 여러분. 저의 헤이즈 유튜브 영상 처음으로 있는 이런 수다 영상을 찍게 된 데에는 별다른 큰 이유는 없고요.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지금 대세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헤이즐 소확행 브이로그 편에서도 스카이캐슬 너무너무 재밌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드렸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화, 2화 정도 했을 때여갖고 지금처럼 시청률 고공행진을 아직 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재밌는 드라마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시청률을 항상 이렇게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엄청난 대세 드라마가 됐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여러분들과 똑같은 드라마와 비슷한 그런 입시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니 뭐야 아직도 저렇단 말이야? 뭐야 왜 아직까지도 저런 거야? 아니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게 없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랑 좀 심오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내용은 저의 고등학교, 저의 대학교 생활의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저의 과거 얘기를 뭐 학창시절 얘기라든지 아니면 유튜버가 되기까지의 과정 얘기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해드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Q&A 영상도 찍어본 적이 없잖아요. Q&A 영상을 찍기 싫어서 그동안 안 찍은 게 아니라요. 엄두가 사실 안 나서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Q&A 영상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분들께 질문받았던 것들을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버가 되기까지의 과정,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저의 학창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팁, 도움, 조언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헤이즐의 과거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혹시 해외 유학하셨어요? 해외에서 살다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해외 유학을 해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여행은 많이 다녔어요. 여행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닌 편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를 한다거나 살다 온 경험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저희 큰 집이나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 나가서 살고 계세요. 근데 저만 어떻게 된 게 저희 집에서 저만 토종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족들이 다 외국 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 저까지 꼭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해외 나가서 살고 싶고 막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저의 전공은 일단 미술입니다. 미술이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서양화를 전공을 했었어요. 미대 입시를 한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유튜버를 하고 나서 아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이렇게 저의 뭐 학창시절 얘기를 남한테 이렇게 자세히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의 완전 중마고 친구들, 저의 중학교 친구들 혹은 고등학교 동기들은 저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데 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라든지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고 뭐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이런 거를 전혀 알질 못합니다. 그만큼 제가 저의 그런 과거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정말 딱 한 번 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정말 깜짝 놀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DM도 너무너무 많이 보내주셨고
저의 얘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조언을 아니면은 뭐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좀 마음을 굳게 다짐했던 것 같아요. 다시 고등학교 때 얘기로 돌아가서 자랑처럼 들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은 실패담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랑이 결코 아니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술고등학교 서양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전교 1등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안 믿겨! unbelievable.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랬었어요. 그냥 저희 예체능 계열인 친구들은, 특히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예술고등학교는 성적을 매길 때 실기 플러스 성적을 다 합쳐서 등수를 매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1등의 자리를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스카이캐슬의 예서 같은 느낌이 확확 나기 시작했다. 그림 실기 실력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매우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뭐 학원 선생님들 그 누구도 제가 서울대에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거의 뭐 서울대 준비만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자랑 같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결론은 아니니까 그게. 고3 때 정말 열심히 했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서울대 서양학과 수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되게 가물가물하긴 한데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해보자. 그때 수시 시험을 봤습니다. 실기 시험을 먼저 봤어요. 그 실기 시험이 굉장히 한 몇백 대 1 수준으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수시에 합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수시 실기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몇백 대 1을 뚫고 된 거예요. 수시 1차에 합격을 했어. 당연한 결과였지. 그냥 뭐 예상했던 결과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열심히 했으니까. 난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했으니까 다행이다, 붙었네. 이제 다음 면접 준비해야지. 그리고 모든 이제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이제 그 다음 단계 준비를 이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 1차 통과했고 2차에서 면접을 또 봤어요. 면접을 보고 그리고 수능을 봤죠. 수능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고3 한 해가 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진 한 해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됐겠죠. 모든 게 완벽하게 착착착착착 잘 이루어지다가 그만큼 전 노력도 많이 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수시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 절망했었죠. 되게 많이 절망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안 되지?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시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정시를 준비해야겠죠? 정시를 준비합니다. 정시를 준비하는데 지금 입시 체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사실 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가나다군, 정시 가나다군을 봤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겠죠? 그래서 가나다군을 이제 정시를 봅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서울대를 가고 싶었으면은 가나다군 중에 서울대 하나만 쓰고 다른 학교를 쓰질 않은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왜 그랬나 싶어요. 그냥 나군 다군에 다른 학교 쓰면은 충분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굳이 나는 이번에 떨어지면은 재수해서 다시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나 봐요. 그래서 정시에서 서울대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데에는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대학 입시를 치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실력이 다가 아니기도 하잖아요. 뭔가 운도 있어야 되고 상황, 컨디션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대학 합격이라는 거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지 않았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고3 때 이제 대학 입시는 실패를 했고 재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오로지 그렇게 서울대만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나니까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지고 부담도 많이 되고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고 겁도 나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1년 동안 제가 재수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시험을 보고 여차저차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실패를 합니다. 그때는 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단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 그 불안함이 너무 커서 이번에 실패하면 진짜 끝이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부담감이 너무 커서 저의 컨디션대로 모든 것들을 다 실력 발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졌어.
삼수해야 되나?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아, 이거는 삼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나? 근데 또 그러긴 싫고 약간 도망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도 싫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도저히 삼수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신 성적이 매우 좋았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만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막 그때 뭐 추가 합격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좀 많이 언급을 했었던 공간연출과 설치미술을 전공을 할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오로지 내신 성적으로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 뭐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제가 서울대에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애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가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때 상황을 다시 이렇게 회상해보면은 제 스스로가 되게 많이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나는 노력을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 아니 이만큼 열심히 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열심히 하라는 거지? 라는 약간 그런 반항심도 들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을 가긴 갔어요. 저의 대학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입시 생활을 했던 그런 고등학교 시절만큼 열심히 막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그렇게 깨달은 거야. 2년 동안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찾아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아예 안 했어요. 좀 극단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세요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정답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저의 경험담,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의 방법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 대학 다닐 때 F도 엄청 많았고요. F가 너무 많으니까 졸업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계절학기까지 막 꾹꾹 들어가면서 간신히 졸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조금 또 나중 얘기고 일단 대학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대학생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또 쓸데없는 그런 희망? 기대감? 나에 대한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화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1학기만 다니고 뭔가 더 잘 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갑자기 그런 근자감이 생기면서 반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너무 미친 것 같고 끔찍하긴 한데 아무튼 반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계를 냅니다. 그때는 이제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뭐 한예종이라든지 뭐 이화여대라든지 등등등 그런 이제 학교들을 같이 준비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1년 내내 365일 그렇게 공부하고 미술 공부하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반년도 안 되는 한 3개월 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반학기를 학교를 다녔었으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일단 해보자 싶어서 그림 공부도 하고 그리고 수능 공부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를 봤어요. 수시를 봤는데 다른 곳은 안 됐지만 제가 이화여대에 됐었던 것 같아요. 수시 이화여대 합격을 합니다. 몇백 대를 뚫고 이제 수시 실기 합격했다는 것은 수능 점수만 그 최저 등급에 도달하면 저는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됐다. 이건 된 거야. 좀 내가 완전 원하던 학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하자 싶어갖고 이건 완전 된 거야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또 그게 또 화근이었죠, 여러분. 수능을 봤는데 웬걸 최저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애가 최저가 안 나왔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남들은 막 삼수하고 재수하고 1년 동안 공부하고 하는데 나는 그거를 3개월 만에 해치우려고 했었던 거잖아. 거기다가 플러스 또 심리적인 압박감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무조건 진짜 이거는 정말 마지막이다. 최후의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더 시험을 못 봤던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헤이즐은 수능을 3번을 치게 됩니다. 수능을 3번을 쳤지만 결국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갔고 누구나 서울대에 갈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학교에서 막 전교 막 1등 하던 그 애가 어쨌든 대학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렇게 제가 막 힘들게 공부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왔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억울했었거든요.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진짜 노력을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좌절 되게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조금 빛을 발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대학으로 돌아와서 열심히는 살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아요. 너무 그런 상처가 컸고 노력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아예 딱 알아버리고 나니까 진짜 그렇게 막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 거야. 제가 대학 생활 하면서 그래도 정말 잘했다 싶은 거,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 싶은 게 뭐냐면은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모델 활동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알바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대학 때 저는 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좀 외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일단 아르바이트로 모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모델 활동을 시작하면서 피팅 모델로 시작해서 한국에서 좀 하다가 중국까지 넘어가게 돼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중국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중국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거의 중국 대륙을 저 혼자 막 횡단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하얼빈에서부터 막 상해 내려갔다가 저 밑에 광저우까지 내려가서 신천 찍고 홍콩까지 넘어가서 그렇게 중국 대륙을 횡단을 하면서 에이전시 따로 없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델 활동을 하면서 뷰티 모델도 하고 피팅 모델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그 생활이 저한테 지금 엄청난 큰 자산이 됐거든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모델 활동하면서 중간에 막 주위에서 연기도 배워보지 않겠냐 막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연기도 조금 배워보고 이래저래 막 하고 싶은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 때. 결국에는 그렇게 모델 활동을 하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까지 오기까지 그 모든 베이스 토대를 다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뷰티 모델 할 때도 제가 일단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니까 얼굴에다가 메이크업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전문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전문적인 헤어 아티스트 분들한테 직접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헤어를 받아보고 하면서 스스로가 방법을 굉장히 많이 터득한 거예요. 그분들이 해주는 그런 걸 보면서 배운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배우고 이제 스스로도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게 되고 모델 활동에 조금 지쳐서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할 찰나에 이런 뷰티 유튜버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우연치 않은 기회에 CJ 다이아TV와 만나게 돼서 지금 이렇게 뷰티 유튜버를 본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뷰티 유튜버가 제 직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유튜버가 되기까지의 그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그런 과정이 이러이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재밌나요? 예상했던 얘기?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얘기였나?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Q&A도 찍어보지 않았던 헤이즐이 이런 저의 얘기를 하게 된 거는요. 최근 들어서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제가 또 고3 예비 고3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수험생 친구들이랑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DM으로도 그렇고 DM으로 많이 문자도 오고 라이브에서도 많이 소통을 해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아직도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입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대학 발표가 1월, 2월 달에 나겠죠? 일단 대학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그 수많은 고비 중에서 한 고비를 드디어 넘으신 거예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한 대학에 붙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부터가 또 시작이거든요. 대학을 가자마자 이제 거기서 대학에서 또 살아남아야 되고 대학에서 또 나의 꿈을 찾아서 또 다른 여정을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가 또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또 만약에 대학에 실패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좌절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고 물론 저는 좌절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은 진짜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만약에 내가 그냥 한 만큼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도 잘했고 그림도 잘 그렸고 그래서 서울대도 갔어.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싸가지 없는 뭔가 좀 싸가지 없고 재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었으니까.
근데 또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실패를 경험을 해보고 그 실패 때문에 다른 것도 또 제가 더 경험을 해보고 하다 보니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드디어 찾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 일에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힘든 순간들도 너무 많지만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이 다 이 일을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패를 해서 내가 원했던 그런 대학에 가진 못했지만 내가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배웠던 그런 공간 연출이라든지 설치미술 같은 것들이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조명도 그렇고 뒤에 배경도 그렇고 뭐 소품도 그렇고 그런 모든 연출적인 그런 능력들을 제가 대학 때 배웠던 것을 제가 지금 유튜버를 하면서 그때 배웠던 것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헛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수를 해야 되면은 해야죠. 근데 재수를 해야 되는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재수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나 뭐 삼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정말 이거를 해야 되는 정당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되게 크거든요. 진짜 재수를 해서라도 나는 진짜 반드시 가야 되는 학교가 있어. 너무너무 거기에 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야죠. 근데 그냥 정말 막연히 누군가가 시켜서 뭐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다 하는 거면은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되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잘 되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다가도 잘 되기도 하고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안 되다가도 잘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잘 되다가도 고비가 있고 그거는 어떤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을 수도 없고 계속 좋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헤이즐러 여러분들 중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 혹은 뭐 취업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아직 꿈을 못 찾고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번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서도 사실 좀 민망하거든요. 굳이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어요. 너무 옛날 얘기기도 하고 뭐 자랑도 아닌 그렇다고 뭐 애매모호하잖아요. 자랑도 아니고 뭐 실패담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런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그런 부분도 시원하게 이렇게 긁어드릴 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제 얘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Q&A 영상을 이런 식으로 찍는 거겠죠, 여러분? 되게 길어질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태까지 Q&A를 못 찍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찾았지만 이런 일을 찾기가 굉장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금 대학생인 친구분들에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좀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물론 대학생으로서의 그런 본업에 충실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휴학 좀 한번 해보면 어때? 그렇다고 제가 휴학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휴학 한번 해서 그 휴학계 낸 1년 동안 알바도 해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배우고 싶었던 그런 학원들도 끊어서 학원도 다녀보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게 돼요. 제 말 믿으세요. 진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팁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흐름을 잘 탄다는 것?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잘 타서 유튜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직업이 또 어떻게 생겨날지 모르잖아요.
진짜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버라는 게 직업이 될지 그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유행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유행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게 뭔지를 잘 살펴보고 있다가 먼저 선점을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TV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TV 보는 것도 트렌드 공부하는 거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뭐 드라마, 뭐 예능 같은 경우에도 예능의 흐름이 있잖아요. 정말 옛날에 막 십몇 년 전에 했던 엑스맨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 지금 보면은 되게 막 뭔가 오글거리고 막 그땐 되게 재밌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막 이러잖아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류의 예능들이 뭔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또 그때랑 트렌드가 다르잖아요. 예능의 트렌드도 다르고 드라마의 트렌드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관찰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제가 사설이 길었고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의 막 과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럽고 민망하고 막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댓글도 어떻게 달릴지 참 제가 두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 좋으시면은 제가 종종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도 나쁘지만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뭔가 후련해지는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헤이즐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우리 같이 행복한 삶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갑자기 급 마무리 느낌이다. 헤이즐, have fun. 안녕. 여러분 모두 굿밤해요. 빠빠잉.